1월 둘째 주 주간 증시 일정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 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 골디락스 존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 천문학에서 발생된 용어죠.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런 이 생명체가 살기 좋은 구간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주식 시장에 대입시켜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가장 유연한 경제 상태를 뭐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미국의 고용이 너무 좋은 상황이지만은 임금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점, 임금 상승률이 부담으로 인해서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주가의 하락이 나왔는데,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은 고용은 다 되고 있는데 임금이 떨어진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잡힐 확률이 높다는 거, 사실 돌아가는 거죠. 고용 꺾지 않고 고용도 좋으면서 미국 경제를 연착륙시키는 대신에 임금을 낮춰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에 이 제임스 블라드, 이 매파 중에 매파죠. 세인트루이스 연총재가 미국 경제가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거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론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피벗, 정책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발언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블러드 총재가 시장에 긍정적인 발언을 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다만 블러드 총재는 내년에 올해죠. 투표권이 없습니다. 예,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건가 아닌가라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이러한 어제가 아닌 6일날 이런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이 패드워치의 이 연준의 최종금리 예상안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5월부터 9월까지 5%에서 5.25%가 40%가 넘죠, 대부분이. 근데 확 줄어들었습니다, 발표 이후에. 그 정도로 연준의 최종금리가 어느 정도 속도 조절론이 가능하겠다라고 지금 패드워치도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좀 긍정적인 시장이 나오면서 좀 불안한데, 경제는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성장률이라든가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주식에 좋은 재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냥 받아가면 더 찢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경제가 좋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경제의 영향에 크게 지금, 물론 미국의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가 활성화된다면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 국가가 영향을 받겠지만은, 미국은 지금 소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임금도 줄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이렇게 시장이 크게 급격하는 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증시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그냥 단기적인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너무 오르면은 또다시 과매수 구간과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회복이 되면서 그냥 떨어져야 될 종목들이 안 떨어지고, 그냥 아직도 신용 비율 자체는 17.5대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신용이 좀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되고 있다는 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슈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우선 이 반도체 이제 세액 공제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어요. 사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2, 3분기부터 역대 최악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치가 나왔었고, 그런데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거는 반도체라는 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원래 반도체는 겨울에 약하고 1월달에 재고 털고 1분기에 재고 털고 2, 3, 3분기에 강했던 업종이거든요. 그런 업종들에 대한 사이클과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맞물리면서 주가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꺾이면서 떨어졌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부가 이제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크게 상승시키면서 이제 주변 국가들과 맞췄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호재가 아니고 악재가 해소된 겁니다. 다른 국가들과 겨우 맞춘 거예요, 겨우 맞춘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승격이 됐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행보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제 드래곤을 믿었는데 역시 좀 실망이 너무 많네요. 빨리 추가적인 이 정책이 지금 나와야 된다. 내부적으로도 나와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지금 나라에서 도와줬죠. 나라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런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나와야 된다. 제 드래곤에 조금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사이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이제
이 소강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 구간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슈퍼 사이클이 꺾이기 때는 반도체 이런 매출 규모가 반토막 정도 난다. 그럼 반토막 날 때는 가장 최저 중간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의 다시 한 번 더 재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고점 구간 때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너무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낼 수가 없는 게, 이런 사이클 자체가 워낙에 한번 사이클 흐름을 타면은 8년 동안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8년. 여기도 거의 10년 동안 올라갔죠. 10년 동안의 반도체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1, 2년, 지금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이 D램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설비 투자에 대한 규모를 줄이고 있죠. 줄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 설비 투자에 대한 가격이 줄어들고, 그리고 재고를 타게 된다면은 뭡니까? 부담감, 매출액에 대한 부담감들이 그게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시장이 반등할 경우에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지금 나갈 수 있는 단기적인 비용을 줄이고 매출액이 회복됐을 때 크게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기를 좀 기다리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지금 고점 구간에서 2021년도에 40%가 떨어졌습니다. D램 가격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 왜냐하면은 경제가 돌아가야 돼야만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물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급량을 어느 정도 맞추게 된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경기가 회복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 장기적으로 이제 뭐 초입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 10년 가겠습니까? 경기 둔화가 회복될 경우에는 이렇게 2, 3년 안에 다시 한번 더 사이클로 돌아오면서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은 크게 보는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너무 지금 이렇게 선반영된 증시에 지수에 그리고 실적에 너무 안 좋은 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공급량 조절을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그리고 미국 경기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랑 중국의 리오프닝이 맞물리게 되면은 결국 다시 한번 수요가 증가해서 호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다는 점.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은 굉장히 크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는 증시가 아닌데 오늘은 좀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서 좋은 뉴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주간 상승 테마인데, 이번에 뭐 당연히 반도체 세액 공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들이 크게 많이 상승했다는 점. 저는 또 여기에 반도체를 떠나서 이번에 정말 정부의 규제 완화가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번 주에 가장 크게 나온 정부 정책이 3개가 있죠. 일단은 반도체 세액 공제, 그리고 이 부동산 규제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서 건설주도 오르고요. 대출 규제 완화가 되니까 뭐가 오릅니까? 금융주도 오르죠. 금융주도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근데 많은 분들이 집값 잡아야 되는데 왜 규제 완화하냐라는 이런 소리 하고 계신데, 지금 집값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건설사가 망합니다, 여러분들. 건설사가 망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건설 시공에서 근로자들이 150만 명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유연하게 좀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점들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집값 잡히고 있는데 왜 규제 완화하고 건설사 도움 줘? 이런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건설업이 망해서 연속적으로 도미노가 일어나게 되면은, 건설업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계열사가 엮여 있잖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하나가 넘어가면은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런 건설에 대한 너무나 빠른 변동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인 드론 관련된 이슈, 무인 연내 스텔스기를 생산해라, 무인기 킬러 드론을 개발해라라고 지시가 나오면서 이번 주는 그냥 정부 정책, 청와대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라든가 정부 정책의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형성되고 올라갔던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 이슈 자체가 굉장히 정부 정책 업종으로 몰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 업종들 일정도 위주로 꾸준하게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지수의 상승이 나오기에는 기업들의 실적도 무너지고 있죠. 경기도 거의 1%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지원,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밖에 내부적으로는 이슈가 많이 없고, 외부적으로는 시장을 누르고 있는 악재들이 너무 크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미국 금리 관련된 이슈도 있고, 중국 관련된 이슈도 있고, 대만 관련된 이슈도 있고, 미국 인플레 법안도 있고, 지금 너무 많은 이제 외부적인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현재 시장의 눈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조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번 주에 주도했다는
있는지는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재밌는 게 이런 테마주들의 이슈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에 보시면은 똑같은 테마가 없어요. 다 개별적인 이슈로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제는 테마주 장세 그 중에서도 대장주 업종들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대장주 업종들 위주로만 공략을 했다. 그냥 수급이 많이 쏠리는 종목이 대장이죠. 그래서 대장주만 공략해야 된다. 수급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흐름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정부 정책주 몇 개 이제 좀 보면은 이 정도 지원 정책이 나오는 건 이 정도가 있죠. 조선업 관련된 이슈, 최근에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 펀드도 조성한다고 말씀해 드렸고,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스마트 소형 원자로 관련된 이슈도 같이 나오고 있고, 원전 관련 테마는 정부 정책이 가장 필수 코스이긴 하죠. 좀 무겁긴 하지만 너무 많은 투자들이 몰려서. 그리고 이제 엔터 업종들, 최근에 뭐 K 엔터, K 콘텐츠 굉장히 잘 나가는데 여기에 정부 정책이 조금 더 지원이 될 거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 정도의 정부 지원 정책이 있고,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정부 부처 관련된 일정들, 그리고 뭐 관련된 정부 이슈 나오면 바로바로 시황으로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걸 제외하고는 제가 올려드렸던 뉴스 이슈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뭐 금요일부터 한번 역순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금융통화위원회 있죠. 이번에는 0.25%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한국은행은 최종금리를 3.75% 정도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75%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5%를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 쉽지 않죠. 금요일 목요일 모두 큰 일정이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일정이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월, 화, 수 정도까지는 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좀 시장을 지켜보는 일정이 될 수 있고, 특히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모천약이 무려 2개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안 좋죠. 마켓컬리도 IPO를 철회했고, 최근에 뭐 희망 공모가를 이렇게 잡지만은 대부분의 공모가들이 거의 뭐 이 최하단을 기록한다든가 아니면 하단이 깨져버리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는데,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업종들 흐름 나쁘진 않습니다. 시장이 원래 좀 안 좋아질 때는 안전자산 업종으로 좀 몰리게 되는데, 대형바이오 업종 대형주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소형주 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큰 이슈 이제 없이 소비자 신용지수 이제 발표해도 이번 주 워낙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날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저는 오늘은 좀 그래요. 사실은 제가 원래 안 좋은 말 하도 많이 해드리는데, 무슨 우리나라 망해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그 유튜버라든가 경제 TV에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시로 봤을 때 그래도 박스권 2000포인트에서 한 2400포인트까지 박스권 만들어도 괜찮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박스 피해서 잘 버텼던 시장입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아무리 떨어져도 10조 원 가량은 유지가 되죠. 예, 부동산 다음으로 큰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변동성, 불확실성에 대해서 제가 좀 견제하라는 거지, 나라가 정말 망한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제가 2019년도 9월달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때리면서 하루 거래대금이 5조 원도 안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막 2조 8천억, 코스닥 2조 원. 하루 종일 그냥 사이드카예요. 그래도 시장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 연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일단은 불확실성을 해제하고 나와있는 악재들,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이 확대가 되지 않으면은 일단은 뭐 더 이상 추가 악재는 더 이상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런 것들은 주식시장은 항상 6개월 정도 선반영될 수 있다는 거. 떨어져봤자 이제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2000포인트가 떨어져봤자 마이너스 5%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호흡 가져가시는 분들은 호흡 길게 가져가시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에 이런 것들이 내가 이번 연도 6월까지 너무 버티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예적금 시장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확정 수익 1년에 5% 주는 데가 이렇게 많은데 왜 주식시장에 목을 매세요? 주식시장은 1년이 아니고 2, 3년 이후에 나의 모아가는 주식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가는 것들을 기대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식으로 협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너무 받거나 힘드시면은 주식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다른 거 하시고,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와, 이렇게 좋은 주식이, 이렇게 좋은 기업도 이렇게 주가가 싸단 말이야? 하시는 분들은 모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아갈 사람들이 현재 길을 걷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고, 그렇게 모아가시는 분들은 휴게소 있잖아요. 우리 교도소는
한다. 고속도로 가더라도 휴게소 조금 쉬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끝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가는 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는지, 국도를 따라가는지 고속도로 따라가는지 걸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여러분들의 좀 전략에 맞게 지금 시장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 많으시니까 주간 증시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일 있으면 저는 내일 새벽 브리핑 장전 시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